네, 자기소개서 클리닝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분 TV만 틀면 나옵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의 수도꼭지 유정석입니다. 네, 아니 스케줄이 뭐 아이돌 그룹 엑소 못지않다고 요즘 들었는데 오늘도 지금 울산에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울산대학교 학생들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하고 특강 때문에요. 네. 울산에 있다가 오늘 또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예, 다시 또 이제 울산 내려가셔야 되고, 네. 예, 또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역시나 이분 또한 굉장히 바쁘십니다. 요즘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DC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학생들이 질문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지금 기업은행이 채용 중에 있어가지고요. 예.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인가 이런 거 어허. 많이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네. 기업은행이 채용 중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침 오늘 주제도 기업은행일지 아닐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자기소개서를 알아볼지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 마침 또 기업은행이군요. 예. 네. 기업은행을 선택하신 이유, 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그 뭐 제 주거래 은행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유일하게 그 면접을 봤을 때 합격했던 은행 중에 한 곳입니다. 예전에? 네네. 와. 사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상당히 이미지가 좋았고요. 일단 기업은행 하게 되면은 사실 뭐 다른 은행도 채용을 하긴 하지만 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이 청년 취업을 위해서도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가족적이고 네. 따뜻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많은 취업준비생들도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도 또 약 한 200명 정도의 일반 회원 대졸 신입으로 해서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방송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경쟁률 어떻게 예상하세요?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몇 프로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가 죽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워낙 금융권 채용이 최근 동안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올해 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채용 공고가 나 있기로는 시중은행들이 좀 채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채용 규모라든지 채용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기업은행은 가장 먼저 스타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을 특히 은행권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대거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이제 쉽지 않은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모집 요강을 보니까요. 일반과 또 IT 분야로 나뉘는데 각각 어떤 직무인가요? 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은행에서 일을 하는 업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개인, 기업, PB 업무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은행에서 일어나는 수신, 여신, 외환 업무를 여러분께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에서 일어나는 전산 관련 업무를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접속하는 인터넷 뱅킹부터 직원들이 단말 업무까지 개발 교육 그리고 보안 업무까지 이렇게 은행 업무, 수반, 전산 업무를 모든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네. IT 직무는 정보 기획, 시스템 운영, 정보 개발, 정보 관리, 이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정보 기획은 전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직의 개선, 그다음에 뭐 전산기계 적소 배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운영은 뭐 전산 복구, 계획 및 모의 훈련, 네. 해킹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 개발은 고객과 직원의 전산 관리 문의,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 비즈니스는 전자금융이 열심히 해도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한 극대화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직무 역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그 은행 행원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예전처럼 무슨 뭐 그 금융 3종 세트 해서 무슨 뭐 펀투상, 뭐 증투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 많은 은행들이 이제 그런 걸 없앴습니다. 아예 자격제도에서 그런 걸 빼버렸고요. 물론 본인이 은행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만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 때 갔을 때 제대로 어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성향을 이제 제대로 어필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 맨날 고객 맞춤, 고객과의 상담 이런 것만 강조하시는데 물론 상담 좋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표현력, 전달력, 설득력, 정확한 상황 분석력
이런 게 있어야만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뭐 고객의 창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시로 금융 상황이라는 거는 사람의 의대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수시로 바뀌고 있는 금융 상황에 대한 빠른 이해하고 그리고 고객의 자산 상태를 본인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조치 능력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 가지 사례가 있었죠. 그 모 은행에서 그 싱가포르 달러를 영자 하나 더 붙여서 예. 그 환전해주는 바람에 자기 지금 외국인인 줄 알고 보너스 준 줄 알았다고 막 변명하던데. 그래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 신속 정확한 업무 중에서도 행원으로서 더 중요한 부분은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성 이런 부분들 꼼꼼함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제대로 어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해주신 역량들을 잘 기억하시고 자소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소서 항목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보시면요, 이제 약술, 서술, 에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술, 서술, 에세이. 네, 그 세 부분 총 7문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항목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았던 것과 크게 달라지면 직원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네. 기존에 있던 문제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지원 동기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발생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주요 포인트 살짝 설명드리면은 자소서는 이미지, 본인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1번 항목, 약술 1번 항목을 보시면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과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본인의 이미지를 이야기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제출하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네.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좀 요거는 몇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내로 작성해야 되나요? 네, 120자로 120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짜 네. 간략하게 적어야 되네요. 네, 본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뭐 저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저 좀 말씀드리면 광고적인 효과, 네, 이목을 끌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섹시하게. 네, 섹시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서술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던 은행에 가게 되게 된 동기와 은행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세이 부분, 이 에세이 네. 부분은 제가 인사부 직원들이랑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올해 인문학이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인문학적인 소양,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은행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이번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좀 은행에 대해서 좀 잘 보이려고 나는 원래부터 은행을 가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은행을 가고 싶다. 이런 건 사실 오버거든요. 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어느 정도 거기에 과정이다라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술, 서술, 에세이로 나뉘어져 있고 또 각각에 맞춰서 글자 수 제한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구성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자소서인 것 같은데 실제 합격 선배 자소서를 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자소서 항목이 뭐냐면은 이제 서술 중에서 네 번째 항목, 학창 시절 결과적으로 좋았던 선택과 좋지 않았던 선택은 각각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에 대한 합격 선배 자소서입니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요. 좋았던 선택을 저희가 오늘 잘 쓴 자소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읽어보시면은 장면을 정말 잘 잡았다고 봅니다. 전체 스토리, 내가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한 장면, 할머니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야기에서 뭐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 본인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구체화했던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따뜻한 반찬과 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한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따뜻한 이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식으로 써라. 문장은 가급적이면 단문으로 써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죠. 네. 예.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수단을
목적이 되는 그러한 전도 영상을 상당히 많이 일합니다. 단문으로 쓰고 두 가식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떨어지고 문장 간 유기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을 원칙을 아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살려놨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정확하게 살아남기 때문에 합격할 만한 자소서인 거죠. 예, 딱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구나라는 생각 네. 들었고요. 뭐 여기서 소개되진 않았지만 좋지 않았던 선택을 서술할 때는 결론은 그래서 난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네, 좋지 않은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생각이 있었거나 뭐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배웠던 점이 무엇인지를 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유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 자소서 만나보셨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는 그 아주 간단하게 잘 쓰긴 했는데요. 네네. 새벽에 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성적인가요? 네, 좀 감성적인 면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눈물을 글썽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설령 눈물을 글썽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 강조하기보다는 그 앞에 보면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차가워질 것 같은 반찬을 품속에 넣은 채 할머니를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행위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본인의 심적인 상황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오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이나 학창 시절 또 본인의 어떤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라고 할 때 네. 굳이 본인이 저는 그래서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어필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본인이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친구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작지만 따뜻한 배려로 동료와 고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아이비 케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학창시절 결과적으로 좋았거나 결과적으로 나빴던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굳이 그런 표현은 좀 빼시고 차라리 그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이 하나의 그 팩트를 갖고 좀 더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었고 지금 선택했을 때 지금 생각할 때 잘된 선택인데 그 이유가 뭐고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좋지 않았던 선택이라면 그 당시 과정에서는 뭐가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결과가 좋게 만들겠다. 본인의 그런 각오가 나와야지 IBK인으로서의 어떤 입사 후 포부나 각오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좀 생뚱맞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점수로 이제 합격하시라는 마음에서 좀 보완할 점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 대표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기업은행의 최종 합격자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뭐 학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면 좀 안정적일까요? 일단 뭐 학점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네. 사실 은행권이나 공기업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대비했을 때 학점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전공을 열심히 공부했냐, 그 전공 지식이 풍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학생으로서의 신분, 자기 전공 수업, 자기 교과목을 제대로 수강을 했냐는 성실성 측면 때문에 학점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안정권을 들려면 일단 4.5점 만점 기준에 봤을 때 3.5 이상 정도는 받아 놓으셔야만 이 사람의 성실성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어학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이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전에는 은행에서 많은 직무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관리 쪽이라든지 스텝 쪽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품 기획이라든지 금융상품 기획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99% 이상이 지점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긴박한 상황 대처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면접을 볼 때 그냥 자기소개서 바로 통과시키고 임원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합숙 면접을 1박 2일 동안 봅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쓸 때는 본인이 상황 대처 능력이 있다, 뭐 있다 다 쓰겠죠.
사례도 뭐 진짜 사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합숙 면접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학점 관리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주원 컨설턴트에게도 질문이 왔습니다. 기업은행에서 4분 자기 PR, 당신을 보여주세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4분 PR이 오늘 발표가 납니다. 네. 네,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양일 동안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4분 PR은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기업은행밖에 없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열정과 역량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온리, 열정, 역량 이 두 가지입니다. 지원하실 때 보시면은 영업, 글로벌 투기 경험 등 자신만의 스토리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본인만의 경험과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이제 적으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주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군대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야기, 인턴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크게 주제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간혹 하다가 좀 오버해서 기타를 가지고 온다거나, 네, 뭐 무대 옷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요. 예. 그런 분들은 안 좋습니다. 그 저번에 어떤 친구는 기타를 가져왔는데요. 발표를 안 하고 중간에 쉬는 타임에 모두들 앞에 노래를 부르고 가감하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원칙 자체가 프레젠테이션. 큰 동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네. 자기 설득력, 표현력, 논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슈퍼스타 K가 아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좀 더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유 대표님께 역시나 질문 주셨고요. 탈스펙 채용 방식을 요즘 시행하고 있는데 어학 점수, 자격증 기재란을 없애면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앞선 답변이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연결되긴 하는데요. 뭐 자격증 같은 거 안 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가 어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국어 국문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금융 지식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 보게 되면은 꼭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네. 타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금융 아카데미 뭐 3개월짜리나 뭐 6개월짜리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그런 활동을 안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금융 지식이나 또는 그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 상품들을 알기 위해서 다양하게 본인이 스크랩을 했다거나 그런 측면이 이제 그 업무라든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실성이라든지 꼼꼼함 이런 거를 사례를 갖고 키워드로 본인 걸 살려야 됩니다. 사실 그 탈스펙 채용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다양한 사례나 경험을 꼭 은행권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경험에서도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짧은 자기소개서 항목에 제대로 녹여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좀 어필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 것보다는 꼭 한 두 개 정도 내에서만 그런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맞춰서 좀 본인이 어필하시면 좋은 자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에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자소서 신청자라고 제목 달아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